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이 핵 문제를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대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Grand Strategy. 이것은 군사 전략, 외교, 경제 모든 것을 포함한 국가의 진로, 국익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국력 이런 것을 다 포함한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대전략이 핵을 중심으로 한 대전략이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전술적으로는 지금 김정은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대전략이란 관점에서는 김정은은 실패하는 쪽으로 가고 아마 본인의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전략을 하려면은 적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기 편을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반대로 갔습니다. 세계를 적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 중엔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가 지도부가 최근에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을 계속 끼고 있다가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실이 오겠다. 이제는 부담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어떻게 도려내듯이 수술하듯이 제거할 수 없느냐. 미국이 그걸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까지 뒤에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정은은 어떤 나라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패착을 둔 거죠. 김정은의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사동맹국이 없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김정은이 먼저 한국을 친다든지 미국을 칠 때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미국이 한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하는 것을 지켜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 핵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략 핵 무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적의 도시나 후방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하나 날려버리는 이런 게 전략 핵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도시를 날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땅을 점령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땅을 점령을 해도 적의 군사력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반격을 당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한국이 망했습니까? 군사력을 우리가 보존하고 강화해가지고 북진할 수 있습니다.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서울을 때린다. 동경을 때린다. 워싱턴을 때린다. 이 목표가 주안점입니다. 서울의 용산기지를 때린다든지 어떤 군사적 목표를 때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야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전술핵을 만들 단계는 아니죠. 그런데 전략핵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당신들을 공격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나 서울을 날려버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나 워싱턴, 즉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선제 공격할 계획이 없어요. 없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핵이라는 너무 큰 무기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술핵은 어떤 거냐. 한국에 만약 미국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이것은 아주 지근거리에서 싸울 때 써먹는 겁니다. 비행기로 날아가가지고 평양의 지휘부, 김정은의 지휘부 또는 김정은이 살고 있는 숙소, 북한군 총사령부, 미사일 기지, 장사포 기지를 때리는 정밀한 무기입니다. 뭐 1킬로톤 안 되는 전술 핵무기도 있고 어떤 것은 뭐 몇백 킬로톤 되는 수소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짧은 거리에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으니까 또 이게 하나의 큰 장점이 일반인들에 대한 피해가 적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술핵이
북한에 대해서는 더 유효한 것입니다. 전략 핵무기보다. 그러니까 남한에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은 북한의 전략 핵은 사실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했을 때 김정은이가 아마 계산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에는 약 100만 명의 북한 국적자가 있습니다. 상당수는 조선족입니다. 그럼 그 100만 명 중에 한 1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대량 보복을 할 겁니다. 2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6만 명의 일본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외국 관광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핵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공격이고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일본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이 계산을 아마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나 좀 겁을 내는 것 같은 남한의 정부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일종의 방패로 삼아가지고 이 남한의 종북 세력이나 위선적 평화주의자나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위협을 해도 전쟁하지 말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소위 인질이 돼가지고 방패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오산입니다. 왜냐? 문재인 정부나 남한의 좌파 세력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은 보면은 자체 핵무장 반대, 전술핵 배치도 반대, 사드 배치도 뭐 반대하다가 요사이는 마지못해 뭐 설치하는 이런 거. 그리고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만드는 것도 반대.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가 지도부가 이제는 한국을 고려 대상으로 할 필요 없다. 한국을 고려 대상, 북한을 칠 때는 한국을 이제 고려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북한을 공격을 할 때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쓰지 않겠다. 한국은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항공모함 한 3, 4개 타스크포스를 주변에 배치하고 일본의 협조를 얻고 해가지고 완전히 해공군력으로 북한을 공격을 하면은 비행기 한 대 떨어지지 않고 48시간 안에 북한의 모든 중요한 군사시설은 다 파괴할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북한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해가지고 단 한 대의 북한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전하게 아마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서울을 공격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한국이 스스로 우리를 지킬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미국인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미국의 자위적 차원에서 한국을 계산해서 빼버리고 북한을 칠 수 있게 하는 프리핸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아마 김정은은 모를 겁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이 대북핵 정책은 트럼프를 아주 홀가분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을 때릴 수 있는 프리핸드를 갖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동맹국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적을 동맹국이 때리려고 할 때 그걸 막고 나선다면은 그 동맹관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마음대로 아무 부담 없이 외교적 도덕적 부담 없이 북한을 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런 구조에서 결정적 실수를 할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지난달입니까? 백령도 상륙작전을 계획하더라고요. 백령도 상륙작전. 백령도 상륙작전을 만약 김정은이가 한다면은 이런 전략이겠죠. 백령도에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백령도를 점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해병대를 뭐 인질로 잡는다든지 포로로 잡고 한 다음에 한국군이 반격하려고 하면은 김정은이는 좋다, 우리는 핵을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전략을 아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정은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이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반격을 하면은 그게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기습을 하면은 그게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말하면 진주만 기습이 되는 거죠. 이 민주주의 국가는 먼저 어떤 나라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격당하면은 정치권과 여론이 확 달라져 가지고 기습을 당하면은 반드시 반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영국을 도와서 전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국내에서 워낙 반전 여론이 강하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바로 그 고민을 일시에 해결한 것이 일본의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주만을 기습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독일이 또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선전포고를 해서 바로 유럽 전선에, 태평양 전선에 그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투사해가지고 두 전선에서 다 이김으로써 미국이 초인류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백령도를 공격한 다음에 핵공갈을 치면은 북한이 핵공격을 치면 그때는 마음 놓고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핵공갈을 먼저 치는 순간 그것은 핵보복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은 뭐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핵을 먼저 쓰겠다는 자를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김정은의 대전략이라는 게 요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이게 머리 나쁜 자의 무모한 게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 좌파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 북한 편에 서가지고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자발적 인질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자충수입니다. 먹히지 않는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을 공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으로서는, 한국 국민으로서는 슬픈 이야기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국 세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은 어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날은 아마도 김정은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려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또 그날 올 때 한국에서 그동안에 애국자를 사냥하고 다녔던 이 반역자를 어떻게 소탕할 것인지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하는 겁니다. 애국 세력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보수 세력보다 더 큰 개념이죠. 거기는 군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국정원 직원도 있고 청와대 직원도 있고 물론 대통령도 거기 포함되겠죠. 대한민국 수호 세력. 이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